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알프스 곽동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발보조기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발에 대한 평가, 뭐 예를 들면 A라는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의 발 상태는 어떠한가, 또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게 사실은 제가 뭐 한 25년, 30년 가까이 푸드스틱 테크니션으로서 활동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물론 그 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발과 자세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풀스파인 엑스레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어떤 발의 형태와 또 약간 과학적이고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풋스캐너, KTV의 조각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영상물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학적 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풀스파인 엑스레이, 그 다음에 KTV를 통한 발의 압력 검사,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분석하고 했을 때 푸드스틱의 치료의 성공률은 당연히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관계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중에 이학적 검사, 그 중에서도 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으며 유효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풋 포스처 인덱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글이라든가 뭐 구글 쪽에 가서 풋 포스처 인덱스라고 치면 나오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발에 대한 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풋 포스처 인덱스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발에 대한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첫 번째는 탈라 헤드를 펠페이션해서 하는 방법이 한 개 있고요. 이것도 요 부분만 설명하자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탈루스 헤드를 펠페이션해서 결국은 STJ, 스브탈라 조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펠페이션에서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내측 복사뼈 또는 외측 복사뼈, 외측이든 내측 복사뼈의 어떤 그 곡선,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캘케니우스가 지면에 어떤 식으로 접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인벌전 되어 있느냐, 이버전 되어 있느냐, 다른 말로 RCSP라고 하지 않습니까? Relaxed Calcaneal Stance Position이라고 해서 RCSP를 주로 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방법은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그다지 많이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탈루스와 네비큘라의 어떤 벌징을 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미디알 롱지튜디널 아치의 높이라든가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뒤에서 봤을 때, 환자의 발 뒤쪽에서 봤을 때 앞발, 포풋 쪽이 에비덕션 되는지 어덕션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발인 프로네이티드 풋인 경우에는 뒤에서 봤을 때 라테랄 쪽에서 앞발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투메니 토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봤을 때 발가락이 많이 보이는 쪽,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평발이다. 그래서 여기 자료 화면에서는 그렇게 심한 평발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여섯 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발을 평가하는 것이 풋 포스처 어세스먼트가 가장
그 신뢰성과 유효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뭐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가 오류가 있고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캘키니우스가 지면하고 몇 도로 만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RCSP는 제가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릴라이빌리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검사자가 결국은 여기에다가 검을 꺼야 되는데 뒤꿈치에다가 그것은 A라는 의사, B라는 의사 다르게 되고요. 같은 A 의사가 예를 들면 가라는 환자를 동일하게 검사해도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라고 해서 검사의 어떤 말씀드렸던 신뢰성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한 25년, 30년 가까이 이걸 쭉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발의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또 신뢰성과 유효성 면에서 충분히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많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사실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그림은 환자가 이제 거울 위에 올라가서 발바닥 면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보는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포도스코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양말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거울 속에 거울에 비춰진 발바닥의 모양이 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검사의 기록 데이터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뭔가 수치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아주 잠깐 이렇게 발바닥이 얼마큼 접촉하고 있는가 보는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어떤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 발은 패스, 캐브스 또는 수피니에이티드 된 발입니다. 수피니에이티드 된 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같이 왼발인데요. 수피니에이티드 된 발의 어떤 측면, 라테랄 쪽, 라테랄 말레우스 쪽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든 블락, 풋 포스처 밸류 인디케이터라고 저희들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게 딱 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수피니에이티드 된 발은 힐 쪽에 갭이 보입니다. 라테랄 말레우스 쪽은 접촉이 되고요. 아래쪽에 힐 쪽에 갭이 보입니다. 그 갭이 어느 정도인가? 이 검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검사를 해도 거의 비슷한 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진화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정밀한 그 수치를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수치가 몇 미리 정도의 갭이 있다는 것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점점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요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갭은 물론 그 갭 자체가 뭐 몇 미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주관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관별로 뭐 4mm, 5mm, 6mm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환자를 검사해도 대략적인 비슷한 어떤 그 갭은 분명히 표현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수피니에이티드 된 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패스 플래누스 프로네이티드 된 환자의 마찬가지로 왼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풋포스처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힐은 닫고요. 팽발인 사람들은 바깥쪽 곡사뼈 라테랄 말레우스 쪽은 이렇게 갭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갭의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고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수치화하는 것 자체는 이미 특허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장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갭은 아주 정밀하게 몇 미리 정도의 갭이 있다는 것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풋포스처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발이 프로네이티드 된 발인지 수피네이티드 된 발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마일드한지 모더레이트한지 아주 시비한지 쉽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은 패스 렉투스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다리와 발과의 상관관계 또는 발이 지면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관계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 물론 이거 자체를 노말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발이 똑바로 서 있다고 해서 노말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은 오른발인데 바깥쪽 복사뼈와 힐이 거의 나란하게 같은 면에 존재합니다. 같은 면에 존재해서 패스 렉투스로 분류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숫자로 이야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조금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도 정도까지는 패스 렉투스 또는 뭐 그런 얼라이먼트가 비교적 괜찮은 발이라고 평가하셔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평가를 할 때 다리에서 내려오는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TBR 앵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BR 앵글 자체가 서양 뭐 사람들보다 이 TBR 앵글이 거의 한 7도, 8도, 특히 뭐 노인분들,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이게 뭐 12도, 13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TJ, 스브탈라 조인트의 유추럴 포지션은 약간 바루스에 좀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캘키리우스가 약간 수피네이티드 된 상태로 서 있는 게 조금 더 스브탈라 조인트가 유추럴 상태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스브탈라 조인트의 유추럴 포지션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환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진짜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스브탈라 조인트의 유추럴 포지션이 조금 한 수피네이티드, 패스케브스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이 말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복잡한데요. 예전에 발 자체를 뭐 인버전 넷도, 이버전 넷도, 그래서 그 스브탈라 조인트 유추라를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전을 3분의 2, 이버전을 3분의 1로 놓고 각도기로 ROM을 측정합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을 각도기로 다 측정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브탈라 조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루스, 다시 말씀드리면 수피네이티드 또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약간 수피네이티드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그 풋포스 인디케이터 우든 블락을 사용해서 측정하실 때 약간 오히려 힐 쪽에 약간 갭이 생기는 게 오히려 스브탈라 조인트 유추럴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이 우든 블락만 사용해서 뭐 풋포스 인디케이터만 써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발의 평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 90%, 뭐 85에서 90% 이상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중요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환자를 검사해도 그 정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분이 어떤 환자를 검사하더라도 그 정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과제해야 될 것은 그거를 정확하게 수치화하느냐. 그게 이제 뭐 한계의 남은 숙제인데요. 그것은 지금 뭐 이 영상물을 보시는 분 아니면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지만 많은 데이터를 갖고 또 동양인, 서양인 또 뭐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객관적인 표준화된 어떤 그 수치,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풋스캐너, 풋프레셔 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발 자세의 평가,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풀스파인 엑스레이,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게이트 뷰,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환자에 대한 발, 그리고 자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발에 대한 압력, 발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요, 말씀드렸지만 치료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약간 연결되는 게 결국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연락이 많이 오던데요. 그 처방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렇게 우든 블락을 사용해서 몇 미리 정도의 갭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의 각도로 처방할 수 있다. 나이별로 다 달라집니다. 나이별로, 연령별로 그렇게 해서 그거 뭐 그렇게 또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질환, 다음에 골반의 상태, 골반의 회전 방향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치료의 성공률, 푸드스틱의 치료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꼭 강력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여드렸던 파스처 밸류 인디케이터, 일명 뭐 우든 블락이라고 하는데요. 우든 블락을 사용해서 발 자세를 평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지금도 뭐 회사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이 우든 블락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실제로 구체적인 각도 처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 푸드스틱 테라피 처방 가이드라인 요청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또한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을 보시고 발 보조기 치료의 성공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